안녕하십니까,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 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란 기사를 가지고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무단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때문에 3,500만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습니다. 3일 간격으로 두 분이 연달아 퇴사를 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무단퇴사한 직원들한테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소송을 하신 거고요. 결론은 3,5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13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애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것도 많은 거죠. 무단퇴사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일부라도 해주는 거는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그 무단퇴사 때문에 손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손해를 얼마를 입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손해를 입었는데 그게 온전히 무단퇴사 때문이냐, 그 손해를 얼만큼 입었는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걸리는 거고요.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한다는 경우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회사가 감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장님들 보면은 손해가 나면요, 그거에 대해서 임금에서 막 까서 알아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임금 체불을 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고 손해라든가 갚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셔야지 상기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너가 퇴사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월급에서 깔 거야, 뭐 퇴직금에서 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열받는 거죠. 아니, 직원들은 무단퇴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만둬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회사나 사장님들은 함부로 직원을 내보내실 수 없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가시는 거고요. 저는 이 사례의 이 사장님도 아마도 그런 과정이 되게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참다 폭발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경험상 보면 이분도 오죽하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사장님은요, 이 전에부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하고 퇴사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업무 손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계약서에 넣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신 거죠. 손해는 3,500만 원이 났으니까 다 니네가 물어내 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그 무단퇴사한 분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이번에도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한 것이 성질상 어렵다 하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30만 원을 정하신 거예요. 금액이 작지만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한테는 100만 원, 한 분한테는 30만 원을 불어내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다고 해서 다른 판단도 이렇게 뭐 무단퇴사하는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법원의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다른 판사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너무 작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손해가 이렇게 아예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입증되기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단퇴사하면 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소송을 남발하시는 건 전혀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여전히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어렵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기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된 금액을 보면 3,5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죠. 따져보면 사장님은 뭐 기분이 좋으실지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겠죠. 어려운 것을 인정받으셨으니까.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소송을 진행하고 일 못하고 신경 쓴 거를 다 따져봤을 때 130만 원의 돈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세현강인 이 사장님은 아마도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걸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판단을 받고 진짜 안 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러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직원분들 입장에서 혹시 이 영상을 직원분들이 보신다면 이제 이런 판례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를 뭐 30일 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 지키셔야 되는 거고 약속이니까요. 사정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무단 퇴사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사장님이랑 얘기하셔가지고 기간을 정해보고 단축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시고 나오셨으면 이렇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30일을 무조건 안 지킨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단으로는 하지 마시라. 최소한 협의하시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사장님들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직원분들도 권리의식이 강해졌지만 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악에 받쳐. 그래서 조언을 드려요. 이거는 뭐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노동부 사건에서 이거는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법적 판단으로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인정 안 하시고 아니 몰라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손해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권리구제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해야 될 거는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판례도 나오고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